변호사인 우리 동생이 어떻게 간호사 따위와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신우이 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병원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참이었죠. 갑작스러운 전화에 깜짝 놀랐지만 이미 익숙해진 말들이었어요. 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가 안 돼? 사실을 말하는 건데. 미니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시댁 첫 방문에서부터 시작됐죠. 간호사라고 했지? 어느 대학 나왔어? 지방국립대 간호학과 졸업했습니다. 아, 지방대구나. 그때 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썩은 음식을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네. 미니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 체면, 신분, 격이 어쩌고 저쩌고. 마치 자신이 무슨 귀족인 것처럼 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동료 간호사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또 신우이? 맨날 이래. 참 이상한 사람이네. 간호사가 어때서? 수진의 말이 맞아요. 저는 제 직업이 자랑스럽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니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간호사는 의사 시중 드는 거 아니야? 무슨 대단한 직업인 줄 알고?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거든요. 남편 준호는 항상 저를 감쌌습니다. 누나가 좀 심하긴 하지만 원래 성격이 그래. 그래도 너무하잖아. 미안해, 윤정아. 내가 누나한테 말해볼게. 준호는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변호사 일로 바쁘지만 집안일도 도와주고 저를 존중해주죠. 아들 지훈이도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엄마, 오늘도 환자들 많이 도와줬어? 그럼 엄마가 제일 잘하거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미니는 계속해서 저희 가정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제사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지?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는 드렸고,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간호사 월급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미니였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거든요. 언니는 어디서 일하세요? 그런 건 내가 알 필요 없어. 결혼 전에는 뭘 하셨어요? 묻지 마.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안만 캐묻고 평가했죠. 마치 자신만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시어머니도 가끔 한숨을 쉬셨어요. 미니가 너무 심하게 군해. 괜찮습니다, 어머니. 우리 윤정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인데. 시어머니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어요. 미니의 공격은 계속됐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누나가 너무 심해. 알고 있어. 내가 더 강하게 말해볼게.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준호의 말이 옳았어요. 하지만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모든 거만함과 오만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요. 사실 미니의 이런 태도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됐었거든요. 예전 상견례 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준호와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였어요.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났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죠. 저희 부모님은 소박한 분들이셨어요.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거든요. 반면 시댁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시고 시어머니도 품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미니가 문제였죠. 윤정 씨가 어느 대학을 나오셨다고 했나요? 지방국립대 간호학과입니다. 아, 지잡대군요. 그것도 간호학과라니. 미니의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저희 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았어요. 미니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가 나서서 말리셨지만 이미 늦었죠. 사람은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됨됨이가 중요한 거야. 윤정 양은 참 착하고 성실한 것 같은데. 시아버지의 말씀에 감사했지만 미니는 비웃기만 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변호사와 간호사의 격이 맞나요?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니의 말이 계속되자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간호사가 어때서요? 사람 목숨 살리는 숭고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평생 착하게만 사신 분이 이렇게 화내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아니에요, 아버지. 전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를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이런 모욕을 당할 줄 몰랐거든요. 시어머니도 난처해 하셨습니다. 미니야, 그만해. 오늘은 좋은 날이야. 엄마도 왜 그래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미니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준호가 중간에서 애를 태웠습니다. 누나, 정말 그만해. 그리고 지금 한 말 윤정이한테 사과해.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없으시다고요? 우리 부모님께 상처 주신 게 잘못 아닌가요? 제가 참다 못해 말했더니 미니가 더 흥분했어요. 이거 봐요. 이렇게 버릇이 없어요. 시댁 어른한테 대드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가 깊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니야, 너 정말 이상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아버지도 왜 그러세요? 저는 집안의 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격? 무슨 격?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야. 시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지만 미니는 듣지 않았어요. 식사 내내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특히 어머니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윤정아, 우리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하다고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가 싶다.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부모님이 상처받으시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준호는 다음날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누나가 너무 심했어. 괜찮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알고 있어. 누나한테 단단히 말했어. 그런데도 미니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결혼식 날에도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하객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간호사 신부라니 우리 집안에 처음이네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말했죠. 신랑 어머니도 많이 부끄러워하셨습니다. 미니야, 제발 그만해. 하지만 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미니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려 하는 걸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미니의 진짜 모습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성격이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미니의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으니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첫 추석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사 준비는 다 했지? 시어머니 도와드리고 있어? 안녕하세요, 언니. 당연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뭘 준비해? 간호사가 제사 음식을 제대로 만들 줄 알기나 해? 미니의 말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가르쳐 준다고?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 수고를 하셔야 해? 원래 며느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점점 화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 웃기네. 간호사 월급으로 제대로 된 제사상을 차릴 수 있겠어? 한우는 사왔어? 명절 선물은? 그럴 때마다 준호가 중간에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누나, 그만해. 윤정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격이 있어야지.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인데. 미니는 항상 집안 자랑을 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뭘 하는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죠. 추석 당일 시댁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정아, 고생 많았어. 정말 잘했다. 시어머니가 격려해 주셨지만 미니는 달랐어요. 음식간이 왜 이래? 역시 경험이 부족하니까 맛이 이 모양이지. 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대답했어요. 뭐? 나한테 지금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시는 것 같아서요. 심해? 사실을 말하는 게 심한 거야? 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미니야, 그만해. 오늘은 좋은 날이야. 시아버지가 말리셨지만 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모르시네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 집안격을 생각해야죠. 그럼 언니는 뭘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습니다. 뭘 하냐고? 그런 건 네가 알 바 아냐. 왜요? 저희는 다 털어놓고 사는데. 언니만 자신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찔린 것 같은 반응이었죠. 너 지금 나를 캐묻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하면 안 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미니는 화제를 돌렸어요. 그보다 너네 어머니는 뭐 하시냐? 저희 어머니요? 가정주부세요. 가정주부? 아, 그러니까 무직이구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를 무직이라니요. 뭐가 안 돼? 사실이잖아. 일 안 하면 무직 맞지. 어머니는 평생 가정을 지키셨어요. 아, 그래? 그럼 뭐 대단한 일이라도 했나? 교육은 제대로 받으셨어? 무슨 자격증이라도 있어? 미니가 제 어머니까지 모독하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어머니 얘기를 그렇게까지 하세요?
어머니가 언니한테 뭘 잘못했다고요? 잘못?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깎이는 게 잘못이지.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그럼 언니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자꾸 집안 체면 얘기만 하시는데. 그 순간 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마치 뭔가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죠.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아니요. 하지만은 무슨? 시댁 언니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미니가 더 흥분하자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도 너무하고 윤정이도 진정해. 나는 안 너무해. 사실을 말한 건데. 그날 이후로 미니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어요. 전화를 걸 때마다 트집을 잡았거든요. 시어머니 안부 인사는 했어?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간호사 월급 받는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준호에게 털어놨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나도 누나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원래 성격이 좀 까칠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저를 공격하는 걸까요? 자신의 과거는 절대 말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문이 풀릴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몸이 너무 아팠어요. 열도 나고 온몸이 쑤셨거든요. 남편 준호에게 연락했죠. 여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지훈이 돌봄 좀 부탁해도 될까? 알겠어. 쉬어.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준호도 급한 재판 준비 때문에 바빴어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 몸이 아픈데 잠깐 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금방 갈게. 우리 딸 아픈데 내가 가야지. 어머니가 오셔서 죽을 끓여주시고 지훈이도 돌봐주셨어요. 정말 고마웠죠. 한참 푹 자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윤정아, 집에 있어? 미니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미리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오다니. 어머니가 나가서 맞으셨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정이 남편 누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윤정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몸이 안 좋다고? 뭐 하는 거야?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미니의 말투가 벌써 불쾌했어요. 저는 겨우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아파서 누워 있었어? 간호사가 자기 몸 관리도 못해? 그냥 감기 기운이에요. 감기? 그런 걸로 누워 있어? 정말 나약하네. 미니는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도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 집은 어떻게 생겼나 보러 왔는데? 아, 생각보다 좁네. 갑자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일? 시댁 식구가 오는데 무슨 일이 필요해? 그냥 동생 집이 어떤지 궁금했어. 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품평하기 시작했어요. 인테리어가 좀 촌스럽네. 역시 센스가 없어. 그때 옆집 박민자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니와 친하신 분이라 자주 왕래하시거든요. 어머, 손님이 계시네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여기는 윤정이 시누이 분이에요. 박민자 아주머니는 70대이신데 정말 정정하셨어요.
오랫동안 이 동네에 사셨던 분이죠. 아, 안녕하세요. 미니가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그런데 박아주머니가 미니를 빤히 보시더니 갑자기 놀라셨습니다. 어? 혹시 박아주머니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너 혹시 미정이 아니니? 미정이? 박아주머니가 미니에게 다가가셨어요. 어머, 정말 미정이 맞네.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미니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를 누구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착각? 아니야. 분명히 넌 미정이야. 박민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일인데 내가 어떻게 있겠어? 20년 전이요? 저와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민이에요.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민이가 급하게 부인했어요. 그런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아니야. 분명히 넌 미정이야. 박민자 아주머니가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아. 이름만 바뀌었네? 이름을 바꿨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니가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였거든요. 정말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착각이 아니야. 너 그때 우리 동네에서 사고 치고 도망간 거 아니야? 사고요? 박민자 아주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이 집중했습니다. 그래. 남의 남편 꼬드겨서 돈 뜯어내고 내 남편도 속여서 가정 파탄 냈잖아. 무슨 소리세요? 미니가 소리쳤지만 박 아주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무슨 소리? 웃기고 있네. 내가 직접 당한 일인데. 그때 너 임신한 상태로 도망갔지? 임신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니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건가요? 정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미니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박민자 아주머니는 확신에 차 있으셨어요. 아니야, 분명히 미정이야. 20년이 지났어도 내가 어떻게 있겠어? 미니의 표정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까요? 정말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반응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미니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박 아주머니가 막으려 하셨지만 미니는 급하게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힌 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박민자 아주머니를 바라봤어요. 아주머니, 정말 윤정이 신우이가 그 미정이라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얼굴을 잊겠어요? 박민자 아주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니가 급하게 나간 후 박민자 아주머니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아이고, 정말 미정이가 맞구나. 2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아주머니,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어요. 미니의 과거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박민자 아주머니가 깊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말하기도 싫은 일이야. 하지만 너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으셨어요. 그때가 20년 전이었지. 우리 동네에 미정이라는 여자가 이사 왔어. 처음에는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박민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상했어. 남의 남편들에게 자꾸 접근하는 거야.
처음에는 단순히 친근한 성격인 줄 알았지. 접근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요? 도움이 필요하다며 자꾸 남자들을 불러내는 거야. 전구 갈아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구 옮겨달라. 뭐가 고장났다. 항상 핑계가 있었어. 박민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남편도 처음에는 이웃이니까 도와줬지. 착한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 미정이가 점점 더 자주 부르기 시작했거든.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우리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 미정이 집에서 일을 도와준다면서.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박민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여자가 우리 남편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어. 병원비가 급하다. 전세금이 모자라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뜯어냈지. 얼마나 큰 돈이었나요? 총 3천만 원이나 됐어. 20년 전 3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죠. 우리 집 전 재산이었거든.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게 만들었어.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돈만 뜯어낸 게 아니야. 우리 남편을 완전히 꼬드겨서 남편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 이혼이요? 그래, 미정이가 임신했다면서. 자기 아이를 돌봐줄 남자가 필요하다고. 우리 남편이 완전히 넘어간 거야. 박민자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20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 때문에 변하다니. 아이들도 어렸는데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너무 힘드셨겠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었지. 동네 사람들 입에도 오르내리고 창피해서 밖에 나다니기도 싫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정이가 이사를 갔어. 밤에 몰래 짐을 빼고 도망간 거야. 우리 남편이 찾아갔더니 집이 텅 비어 있더라고. 임신했다던 것도 거짓말이었나 봐요. 아니야, 정말 임신은 한 것 같았어. 배가 불러 있었거든.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도망갈 때 임신한 상태였으니까. 어디선가 나왔겠지. 박민자 아주머니의 얘기를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지금 미니에게 20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얘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미정이가 가짜 이름이었어. 주민등록증도 위조된 거였다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거든. 가짜 이름이었다고요? 그래, 진짜 이름은 뭔지도 몰라. 신분증, 주민등록증 모든 게 가짜였어. 완전히 계획적이었던 거지. 우리 남편만 속인 게 아니야. 동네 총각 몇 명에게도 돈을 뜯어갔어. 모두 같은 수법이었지. 그럼 지금 민일이라는 이름도 가짜일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분명히 또 바꾼 걸 거야.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박민자 아주머니의 폭로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은 그 일로 완전히 망가졌어. 빌린 돈을 갚느라 몇 년을 고생했지.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어. 스트레스 때문인지 갑자기 쓰러지더라고.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네 잘못이 아닌데. 하지만 그 미정이, 아니 민이라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어. 내 가정을 박살낸 원수거든. 박민자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이 지나도 그 아픔이 생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떡하니 나타나서 남의 집 시누이 노릇을 하고 있다니 정말 기가 막혀. 저는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어요. 그럼 미니가 지금까지 저희를 속이고 있었던 건가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박민자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설명이 됐습니다. 미니가 왜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려 했는지, 자신의 과거는 절대 말하지 않으면서 집안 체면만 강조했는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이 일을 준호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야죠.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시댁 식구들이 믿을까요? 믿기 힘들긴 하지만 사실인걸. 박민자 아주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니. 준호가 퇴근하자마자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여보,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당신 누나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됐어.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죠. 그럴 리 없어. 누나가 그런 사람일 리가. 나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는데. 하지만 박민자 아주머니가 확신하시더라고. 아주머니가 착각하신 걸 수도 있잖아. 20년이나 지났는데. 착각이 아니야. 내가 미니 언니의 반응을 봤는데 완전히 당황해서 도망가듯 나가더라고. 준호도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랬어? 그리고 이름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진짜 이름은 미정이래. 미정? 누나 이름이 미정이었다고?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알고 있었어? 아니, 몰랐어. 누나는 항상 미니였는데. 그럼 정말 이름을 바꾼 건가 봐. 박민자 아주머니 말로는 신분증도 위조했다던데. 신분증 위조까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 일을 시댁에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할까? 아버지가 충격받으실 텐데. 하지만 아셔야 하지 않을까? 20년 동안 속고 계셨던 거잖아. 준호가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박민자 아주머니께 부탁드려서 시댁에 같이 가자. 직접 증언해 주시면 더 믿을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저는 박민자 아주머니께 부탁드렸어요. 아주머니, 시댁에 가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20년간 속고 있던 거라면 알아야지. 그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일요일 오후 저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박민자 아주머니도 함께 가셨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맞아주셨죠. 아버지,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니? 표정이 심각하구나. 누나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분은 박민자 아주머니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자 아주머니가 정중히 인사하셨어요. 민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걸었죠. 누나, 집에 언제 와? 가족 회의가 있어. 무슨 회의? 나 바빠. 꼭 와야 해. 중요한 얘기야. 30분 후 민희가 도착했습니다. 박민자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왜 이분이 여기 계세요? 앉아, 민희야. 얘기 좀 들어보자. 시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박민자 아주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미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동네에 살았던 일. 남편들을 꼬드겨 돈을 뜯어낸 일.
임신한 상태로 도망간 일,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일까지 모든 걸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시는 거예요. 미니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어요. 착각이 아니야.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니? 내 남편 죽게 만든 원수를. 박민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니야, 정말이니? 시아버지가 침통하게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아니에요. 그런데 미니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죠. 그럼 증명해봐.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20년 전에 뭘 했는지, 어디 살았는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그때는 미니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대학생이었어요. 학교 다녔어요. 어느 대학? 무슨 과? 그건 미니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박민자 아주머니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 빌라 2층에 살았지. 아래층에는 김씨네가 살았고 현관문이 파란색이었어. 그리고 내가 자주 입던 빨간 원피스도 기억나. 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기억나지? 그 원피스 입고 우리 동네 남편들 꼬시고 다녔잖아. 그런 원피스 없어요. 미니가 소리쳤지만 박민자 아주머니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네가 3개월째 임신했을 때 배가 약간 나오기 시작했다며 자랑했잖아. 우리 남편한테 태명도 지어달라고 했으면서. 임신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아이는 어디 있니? 박민자 아주머니의 질문에 미니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임신한 적 없어요. 하지만 미니의 반응을 보니 모든 게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표정도 심각해졌어요. 박민자 아주머니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남편한테 보여준 통장도 기억나. 가짜 임신 확인서도 있었지. 병원에서 발급받았다면서 자랑했잖아. 가짜 임신 확인서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 나중에 알아보니 그것도 위조된 거였어. 병원 도장까지 가짜로 만든 거야. 미니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 경찰서에 신고한 서류 아직 있어. 박민자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것 봐. 20년 전 신고서야. 미정이라는 이름으로 사기 혐의로 신고했어. 시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보셨습니다. 정말 20년 전 날짜네. 미정, 나이 24세, 사기 혐의. 미니의 현재 나이와 정확히 맞았어요. 아버지, 그 서류는 조작된 거예요. 조작? 경찰서 도장이 조작이라는 거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봐. 박민자 아주머니가 사진을 꺼내셨어요. 20년 전 찍은 사진이야. 우리 동네 반상회 사진인데 내가 나와 있어. 사진 속에는 젊은 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옆에 박민자 아주머니의 남편도 함께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떻게? 증거니까 가지고 있었지. 언젠가는 찾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시아버지가 사진을 자세히 보셨어요. 정말 미니네. 얼굴이 똑같아. 그리고 여기 적힌 이름도 미정이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알았어요. 인정할게요. 제가 그 미정이 맞아요. 드디어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민희야, 왜 그랬니? 시어머니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왜 우리를 속였니? 20년 동안이나. 민희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과거를 지우고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으로 산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게 아니야. 시아버지가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이는 정말 있는 거니? 박민자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민희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20살 된 아들이. 20살? 우리가 모르는 손자가 있다는 얘기였어요. 어디 있니? 누가 키우고 있는 거야?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으셨어요. 입양 보냈어요. 태어나자마자 입양기관에 맡겼어요. 입양을 보냈다고?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우리 핏줄을 왜 입양을 보내? 죄송해요. 키울 형편이 안 됐어요. 그때는 혼자였고 돈도 없었고 그래서 남의 남편을 꼬셔서 돈을 뜯어낸 거구나. 박민자 아주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모든 게 그 아이 때문이었다는 거지? 민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일을 하면 되잖아. 왜 남을 속여야 해? 그때는 어렸어요. 무서웠고 막막했어요. 변명은 그만해. 준호가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누나가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 20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윤정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군 것도 어떻게 용서를 하란 말이야. 민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윤정아, 미안해. 네가 너무 완벽해 보여서 질투가 났어. 정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부러웠어. 그래서 괴롭힌 거예요? 본인 자존감이 낮다고 남을 깎아내려도 되는 거냐고요? 제가 화를 냈어요. 정말 미안하다. 민희의 사과가 이어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민자 아주머니가 일어서셨어요. 내 할 일은 다 했어. 20년 만에 복수했구나. 그리고 민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어. 그 죄는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거야. 박민자 아주머니가 나가신 후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민희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민희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떠날게요. 더 이상 가족들에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좋겠다. 시아버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민희는 그날로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게 마치 20년 전 그날처럼 말이에요. 민희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그 일로 많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20년 동안 속아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 컸거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후 시댁의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가 그동안 뭘 하면서 산 건지 모르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가 제대로 못 봤어. 민희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 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어머니도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윤정이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시어머니의 사과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주말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손자 지훈이도 함께 갔죠. 할아버지, 고모는 왜 안 와요? 지훈이가 해맑게 웃으며 물었어요. 고모는 멀 이사 갔단다. 시아버지가 쓸쓸하게 대답하셨어요. 아직 손자에게 진실을 말하기엔 이른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윤정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자식이라고 너무 민희 편만 들었어.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사과해야 해. 시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지셨어요. 사람은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살아온 게 더 중요해. 네가 얼마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3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윤정아, 정말 미안해. 핏줄이라고 내가 너무 누나만 믿고 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 괜찮아. 이제 끝난 일이야.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겐 혈육보다 당신이 진짜 가족이야.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민자 아주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윤정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그 민희가 또 사고를 쳤어. 다른 동네에서 같은 짓을 하다가 경찰에 잡혔대. 정말이요? 응, 뉴스에도 나왔어. 신분 위조하고 결혼 사기까지 쳤다더라. 박민자 아주머니가 보여주신 신문 기사를 봤어요. 민희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김미정. 20년간 신분을 위조하며 수십 명을 속인 전문 사기꾼. 기사를 읽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저희만 속인 게 아니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까요? 다행히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지난 3년이 힘들었지만 배운 게 많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말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진짜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내가 참고 견뎌줘서 고마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 포기하고 이혼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어.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민희에 대한 후속 소식도 들렸어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간호사인 제 직업이 자랑스럽고 제 가족이 소중해요. 민희 같은 사람에게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병원에서도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허영과 거짓으로 쌓은 인생은 결국 무너지니까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이치거든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게 바로 상대방을 대하는 진심이라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저처럼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긴 글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